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29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법이라는 의미의 식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통상 그 law로 표현되는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 또는 규칙 이런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의미의 식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수단, 방법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이렇게 방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또한 축하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결혼식, 그 웨딩 마치와 같은 그런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말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루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로우까지는 안 가지만 어떤 일에 대한 가벼운 규칙 이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기관의 의사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외관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 수학적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도해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쉐어,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사회가 이루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일종의 표준화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그 침대에서 자는 생활 양식을 띠고 있는 데 반해서 한국에서 전통적인 생활은 온돌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취침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을 추모하고 조문할 수 있는 세레모니 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뜻이라는 의미의 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자주 듣고 수시로 듣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말이지만 이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볍게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이라는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나 그 마음이라는 정도로 뜻이라는 의자를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얘기합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깊은 생각 또는 굳은 생각을 얘기하고,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나타내고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나타내는 뜻을 얘기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패턴, 인식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주의할 경우에는 조심한다 라는 뜻이고요. 남한테 주의하는 것은 경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찬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일종의 공식 절차 상에서는 동의하다 라는 말이 승인하다 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다 라는 것은 별 볼일 없다 라는 뜻과 함께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실은 원래 이제 집이라는 의미의 실자거든요. 그런데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room이라는 말을 앞에다 쓰고 house라는 말을 뒤에다 썼는데요. 실제 이제 그 설명에서는 이게 집실로 나오지만 사실상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방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라는 점을 일단 염두에다 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란 해서 이제 아홉 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집이라는 의미의 한자인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방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실이라고 하면 와이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실 하면 본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정실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후실을 둘 수 있었어요. 후실 또는 측실을 둘 수 있었는데, 측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첩이라는 뜻입니다. 정실을 둔 상태에서 그 두 번째 이후의 부인, 와이프를 두는 경우에 측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을 후실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전실은 전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실은 두 번째 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처람은 정실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한 뒤에 다시 결혼을 했을 경우의 제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실은 현대 영어에서는 이 제실을 후실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후실은 측실하고 같은 말이죠. 실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실은 이제 그 집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라는 뜻과 함께 자기가 머무르는 방 안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 사무실 안에 머무르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공관에 그 대통령 휘장이 올라가 있으면 대통령이 현재 제실 중이라는 뜻이죠. 그 군 사령부에 사령부를 나타내는 깃발이, 예를 들자면 사단이면은 투스타 사령부죠. 투스타 깃발이 개양돼 있으면 사령관이 현재 제실 중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제실이라는 뜻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만든 방을 얘기합니다.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침실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또는 주방 이런 데를 빼고 통상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TV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손님도 혹시 이제 오실 경우 맞이할 수 있고 이런 데를 얘기하고요. 사무실이라고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비치하거나 독서를 하는 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도서실로 구성되어 있는 데고요. 도서실은 원래 건물은 도서용 건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든지 또는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그 중에 하나의 방이 도서용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장실 하면 변소라는 의미와 함께 메이크업을 교정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실이라고 하면 현관에 부속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온 귀가한 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신발을 벗어놓는다든지 뭐 우산을 걸어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집에서 나가서 출근한다든지 할 때 뭐 자전거를 끄집어 낸다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쓰는 룸을 얘기하고요. 실외라고 하면 여기서 실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옥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건물 바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 바깥이라고 하지만 그 건물 인근의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건물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야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